투기성 단기 거래자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랑방 부동산 김민환 부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네, 먼저 광주 전남의 주택을 3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약 2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구매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팔게 되면 양도차익의 70%를 2년 미만의 경우엔 60%까지 내야 하도록 인상되었는데요.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였던 세율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랐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더 이상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금은 집이 없지만 구매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도 있던데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도 있던데요. 어떤 건가요? 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제 연령이나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되게 됩니다.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5억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3억 원 아파트는 약 150만 원의 취득세가 절감되는 셈입니다. 현재 광주 아파트 중 3억 원 이하인 곳이 전체 매물의 약 65%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꽤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올해 10월 정도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적용이 돼서 다주택자들이 그 매물을 내놓게 되면 이 무주택자들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대책 중에 종부세가 부담이 돼서 매물을 내놓는 사례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광주의 종부세 납세자는 4,600여 명 수준인데 광역시 중에선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세율은 2배가 오르지만 실제 내야 할 금액은 종부세를 낼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는 곳은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투기 목적으로 고가의 신규 주택을 구매한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인상 적용 시점인 내년 6월 1일 전에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더라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우리 광주에는 민간 공원 사업 그리고 재건축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제 3년 동안 광주의 민간 공원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이 약 3만 6천여 세대가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10년 연평균 물량이 11,000호임을 감안할 때 공급 초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 수요가 전매 제한 강화,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큰 변수가 없다면 향후 광주 주택시장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멈춤 상태인데요. 네. 지금 아파트 가격과 금리가 낮아서 언제든 회복할 여지는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되고 정부 규제가 심화된다면 침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7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김민환 부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